지난 영상에서 대구에 거의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근방에 있는 건물을 좀 더 연달아서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금액대는 10억이 넘지만 내 돈은 아주 적게 넣은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의 동대구역이고,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상권들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미용실, 드라이 클리닝, 세차장 이런 게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핫한 동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렇게 상가들은 색깔이 좀 달라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상점들은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쭈루루룩 라인이 지금 형성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거는 6억 8천짜리 건물이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방에 요 13억짜리 건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밸류맵이고, 이렇게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프롭테크이고,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최근 3년 내지는 5년입니다. 이게 대지가 50평입니다. 50평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땅이고요. 평당 2,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쭈루룩 내려가 보면 밸류맵은 실거래가 정보를, 과거에 있는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기반으로 클릭을 해보면 13년 전까지도 얼마에 팔렸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내가 아는 건물 다 찍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팔렸고 어떤 곡선으로 가고 있는지, 이 동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이에요. 그러면 한 12년 전? 이게 주택이 아니고 근생이었습니다. 근생인데 2억 7천이었죠. 근데 4년 뒤에 얼마에 팔았죠? 8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럼 이때는 예를 들어 30%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면 샀을까요? 3, 3은 9,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누군가는 건물을 샀던 거죠. 근데 이분은 얼마에 팔았죠? 8억 5천에 팔았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거의 5억, 6억 있죠. 그럼 이분은 1억을 안 되는 돈을 넣고 5억을 번 겁니다.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3, 4억을 번 거예요. 이런 투자를 옛날에도 다 해왔던 거예요. 조용히. 근데 요 구간이 막 상업용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막 이런 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르는 시점들은 2019, 20, 21 이때 확 올랐거든요. 여기 8억 5천에 사신 분들은 최근에 13억에 매각을 했어요. 여기도 얼마를 벌었어요? 그죠? 4억 5천 벌었죠. 이런 거예요, 사실. 내가 1억도 안 되는 돈을 넣어놓고 10년 됐더니 10억 올랐어. 이게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저는 이게 현금의 가치가 하락이 됐다고 보고, 그 동네가 좋아지면서 더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됐지만 이분도 좋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앞쪽에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 신세계가 있고, 여기 쭉 들어가면, 자, 이 건물이에요. 50평짜리 건물이 길쭉하게 있습니다. 보시면 건물이 가시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쪽에 다 보이는 거죠. 코너를. 그럼 리모델링 하면 여기도 되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가시성이 되게 중요해요. 단점이라고 하면 전면이 좀 좁은 거.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죠, 그죠? 더 들어가 볼게요. 그죠? 어때요, 느낌이? 막 줄 서 있잖아요, 그죠? 자, 과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완전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건물은 이렇게 게임장 뭐 이런 거고, 자, 여기 보면 스마트 부동산이 하나 있었고요. 여기는 식당, 이런 식당들이 있었어요. 우정 상사. 계속 느낌 알겠죠?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런 오래된 건물을 재생해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감각을 찾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이거 보고, 이거 힙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눈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13억에 매입을 했는데, 자, 이 건물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는 어디서 보면 되냐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디스코에서 보면 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대신 이제 유료예요. 하나에 1,000원씩. 자,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 등기가 바로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 스캔을 하는 겁니다. 스캔을.
2016년에 쭈루룩 이제 계속 바뀌었고, 자, 여기 더 세컨드라는 데에서 2024년 8월달 4월에 계약하고 8월에 잔금을 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소유에 대한 거고,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근저당이라고 있죠. 대출을 얘기하는 거고, 채권 최고액 13억 2천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20% 정도 할증이 붙은 걸로 보이거든요. 20% 할증이면 11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럼 아까 얼마 했죠? 13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 주고 샀어요? 2억이죠. 13억인데 11억을 대출 받았어. 대출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요? 이 동네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감정평가가 더 잘 나오고, 또 신용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용이 좋거나 장사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대출이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어느 지점이죠? 하나은행 구미 지점에서 받았대요. 와, 구미 지점은 그래도 대출을 좀 상업용 건물을 잘 해주나 보다. 이런 팁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2억 7천, 옛날부터 과거 사례가 다 나와요. 2억 7천 5백에 샀고, 8억 5천에 샀고, 13억에 거래가 됐다. 그리고 이제 요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상 요약해서 13억 2천인데 제가 봤을 땐 11억을 대출 받은 거죠. 그러면 제가 2억 갖고 샀고 13억에 이제 6%가 부대 비용이잖아요. 취득록세, 그 다음에 그 중개 수수료. 그게 한 7, 8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제가 2억 7,800이 있으면 이 건물을 사는 거고요. 여기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도 뭐 3, 4천 이렇게 하면 3억이 안 되는 돈으로 이거를 사서 임대를 줄 수 있어요. 내지는 내가 여기 직접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11억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매월 내는 이자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 건물을 소액으로 사서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5년, 10년 해보는 거죠. 아까 10년 만에 얼마 올랐어요? 거의 5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대로 똑같이 오르진 않겠지만 장사를 잘하는 분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건물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뭐 지금 한 4% 정도로 생각하면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에서 한 3, 400 낼 수 있어 장사 잘해서 이런 분들은 대출을 잘 받아서 소액으로 건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금리가 4%에서 3%로 떨어지거나 하면 360, 340, 320, 300. 그러니까 나는 월세가 아니라 금리 변동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지금 거의 최상을 찍고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건물이라는 게 아는 만큼 보입니다. 2012년에 누가 이거를 2, 3억에 샀을 거라고 알았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장사는 건물주다 홈페이지에 자영업자분들 건물주 되기 무료 초합축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무료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깨비였습니다.